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의학부 교수 오재혁입니다. 오늘은 올해 시행된 응급처치 5스키 중 심폐소생술 과정에 대해서 학생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침대 위에 올라가서 가슴 압박을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고품질의 심폐소생술을 유지할 수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심폐소생술 표준 자세는 딱딱한 바닥에 환자를 바로 눕히고 구조자는 환자의 옆에서 무릎을 꿇은 자세로 가슴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 2020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이 자세가 심폐소생술 표준 자세입니다. 심폐소생술 지침에는 이 표준 자세에 대해서만 설명이 되어 있고 침대 위에 올라가 있는 환자, 기타 다양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 내 심장정지의 경우 환자가 침상 위에 누워있기 때문에 구조자는 심폐소생술 표준 자세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구조자의 다리 길이는 각기 다르지만 침대 높이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연구 결과 침대 높이가 구조자의 무릎 높이에서 크게 벗어날 경우 가슴 압박 깊이가 현저히 저하되는 것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구조자가 침대 위에 올라가서 심폐소생술 표준 자세로 가슴 압박을 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병원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침대는 너비가 좁아서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구조자가 올라가 그 옆에서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좁은 침대 위에서 구조자가 심폐소생술 표준 자세를 취하면서 고품질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심폐소생술 표준 자세만을 위해서 침대에 누워있는 심장정지 환자를 바닥으로 옮겨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면 가슴 압박 중단 시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고 제세동이나 기관삽관, 정맥로 확보 및 약물 투여와 같이 전문 소생술에 필요한 다른 여러 술기들을 시행하는 데 방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침대 옆에 발판을 놓고 구조자가 그 위에 올라가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즉 침대의 높이와 구조자의 다리 길이의 차이를 줄여주는 방식이겠죠. 이런 방식을 사용할 경우 심폐소생술 표준 자세와 유사한 자세를 취할 수 있으며 고품질의 가슴 압박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한 고정된 침대 높이와 구조자의 평균 무릎 높이의 차이에 해당되는 높이를 가진 발판을 이용할 경우 심폐소생술 표준 자세와 가장 유사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두 자세로 시행한 심폐소생술의 품질을 비교한 결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품질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다면 구조자가 침대 위에 올라가서 가슴 압박을 시행할 수도 있겠으나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침대의 구조, 팀 심폐소생술 상황, 전문 소생술 중 필요한 여러 가지 다른 술기 등을 고려할 때 발판을 사용하여 바닥에서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표준 자세와 유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학생들이 한 두 번째 질문은 간략하게 얘기해서 의식만 확인하고 도움 요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였는데요. 전체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심정지 의심 상황에서 코드블루를 맥박 호흡 확인 전에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의식 맥박과 호흡이 모두 없는 것을 확인한 확실한 심정지 상태에서 코드블루를 요청해야 할 것 같은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고 어느 학생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속한 제세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그래프는 올해 응급의학 블록 강의 시간에 제가 보여드리고 설명드린 그래프인데요. 심장정지가 발생하고 나서 시간이 흐를수록 환자의 생존율이 감소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시간은 심장정지 후 제세동이 시행될 때까지 시간을 뜻하는데요. 즉 제세동이 늦게 시행되면 늦게 시행될수록 환자의 생존율이 현저히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인 거죠. 제세동이 1분만 지연되더라도 환자의 생존율은 현저히 감소합니다. 특히
병원 내 심장정지 상황에서 3분 이내에 제세동이 완료되어야 그 지연된 경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생존율을 확보할 수 있었던 연구 결과가 이미 2008년에 NEJM에 퍼블리시된 바 있습니다. 만약 의식에 추가로 호흡과 맥박까지 확실하게 확인한 이후 심폐소생술팀을 호출한다면 그만큼의 시간 동안 제세동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0년 심폐소생술 지침까지는 의식과 호흡을 확인한 이후 도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호흡 확인으로 인해 도움 요청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 2015년 지침부터 반응 확인만 시행하고 바로 도움 요청을 하도록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단 이는 미국 및 한국 지침에만 해당되고 유럽 지침은 이전과 동일하게 반응과 호흡을 모두 확인한 다음 도움 요청을 하도록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조자가 자동 제세동기 또는 제세동기를 상시 들고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심장정지가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할 경우 최대한 빨리 도움 요청을 하여 제세동기를 현장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후 제세동기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고품질의 심폐소생술을 제공해야 심장정지 환자를 생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질문과 같이 의식, 호흡, 맥박까지 모두 확실하게 확인한 다음 도움 요청을 한다면 환자의 생존율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단 예외적으로 유럽 심폐소생술 지침의 경우 아직까지도 반응과 정상 호흡을 확인한 뒤 도움 요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한국의 지침에 따라 지금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유럽 지침보다는 한국 지침에 따라서 지식을 습득하고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새로운 에비던스 또는 근거가 확인된다면 지침의 변경이 있을 테니 그 전까지는 한국 지침에 따라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폐소생술의 질문이 총 3개 있었는데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호흡 확인 시 귀를 대는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블록 강의 시간에도 굉장히 강조해서 설명했던 것 같은데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과거 2010년 지침,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미국 및 한국 지침을 얘기하고요. 2010년 지침에서는 반응 확인과 호흡 확인을 함께 시행하고 이후 도움 요청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호흡 확인을 할 때 이렇게 구조자의 귀를 환자의 입과 코 위에 위치시키고 눈으로는 환자의 가슴을 바라보면서 보고 듣고 느끼는 방식으로 호흡을 확인했었습니다. 아래 그림은 사실 이제 유럽 심폐소생술 지침 2010년도 지침에서 따온 건데요. 미국 지침에 따로 이 그림이 삽입되어 있지 않아서 유럽 지침의 그림을 일단 따왔습니다. 그러나 2015년 지침부터는 여기서 얘기하는 지침은 미국 및 한국 지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반응이 없을 경우 도움 요청을 먼저 한 뒤 호흡과 맥박을 동시에 10초 이내로 확인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호흡과 맥박을 동시에 확인해야 하므로 과거와 같이 보고 듣고 느끼는 방식은 더 이상 권고되지 않습니다. 육안으로 환자의 머리, 가슴, 배를 번갈아 보면서 정상적인 호흡 움직임을 확인하며 동시에 두 손가락으로 환자의 맥박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상세한 내용이 심폐소생술 지침에 기술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유럽 심폐소생술 지침은 예외적으로 아직도 기존과 같이 반응과 호흡을 같이 확인한 이후 도움 요청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때 호흡 확인 방법으로 머리 기울임, 턱 들어올리기를 한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방법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럽 심폐소생술 지침은 전문가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있어 근거 중심인 미국 및 한국 지침과 약간은 상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방식으로 호흡 확인을 하는 것과 머리, 가슴, 배를 번갈아 보는 방식 중 어떤 방식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 없습니다. 유럽 심폐소생술 지침의 경우 일반인과 의료인 심폐소생술 알고리즘을 미국이나 한국 지침처럼 따로 나누고 있지 않으며 반응과 호흡을 확인하여 비정상적이라 하고 판단되면 바로 도움 요청을 하고 맥박 확인 없이 가슴 압박을 시작하도록 되어 있어 가슴 압박 시작까지 지연될 우려는 없다고 하지만 보고 듣고 느끼는 방식의 호흡 확인을 시행할 때 머리 기울임 및 턱 들어올리기 자세를 취해야 하므로 이때 걸리는 시간이 미국 및 한국 지침과 비교할 때 더 소요될 가능성은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한국 심폐소생술 지침에 따른 지식을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